네, 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8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카드 뒤집기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주사위를 던짐에 따라 그 주사위의 눈의 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뒤집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위쪽에 있는 이 6장의 카드를 기준으로 주사위의 눈의 수가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 4, 5, 6이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떤 카드를 뒤집고 있는 상황인지 제가 동그라미로 체크를 잠깐 하고 출발 좀 할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1이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면 홀수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는 홀수 이하, K 이하의 숫자들을 모두 다 뒤집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만 뒤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2라는 카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이상의 카드들을 모두 다 뒤집겠죠.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3이 나오게 되면 1, 2, 3의 카드를 저희가 뒤집을 거고요. 4가 나오게 되면 4, 5, 6의 카드를 뒤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가 나오게 되면 5부터 출발을 해서 1까지의 카드를 전부 다 뒤집겠습니다 라고 주어진 거고요. 마지막에 6이라는 카드가 나오면 다시 6이라는 주사위가 나오면 6이라는 카드만 뒤집겠습니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이때 1번의 카드와 6번의 카드는 둘 다 뒷면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는 모두 다 앞면의 카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총 몇 번의 주사위를 던지냐면 4번의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졌을 때 저기 있는 모든 카드들이 앞면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뒷면에 있었던 아이들은 몇 번의 아이가 뒤집혀야 되냐면 홀수번 뒤집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을 유지하고 있었던 카드들은 짝수번 뒤집혀줘야 다시 앞면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1번과 6번은 홀수번만 나오게끔 적절하게 설정을 할 거고요. 2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들은 총 짝수번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분명 홀수와 짝수의 눈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를 구분하기를 첫 번째 주사위를 모두 다 던져보았더니 짝수가 모두 다 4번 나왔다면 이라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짝수가 4번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6이라는 카드는 뒤집힐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때는 6이라는 카드가 분명 4번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홀수번 뒤집혀야 된다는 것의 모순입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짝수 4번은 불가능한 케이스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홀수라는 아이가 4번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반대로 1번의 카드가 분명 4번 뒤집히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때도 가능한 케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라고 가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따지고자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가봤을 때 안 되는 케이스들을 모두 다 적어 놓고 갈게요. 짝수가 2번 나오고 홀수가 2번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짝수가 2번 나오면 6이라는 카드가 몇 번 뒤집혀요? 2번 뒤집혀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홀수번 나와야 된다는 것에 모순이 생기겠죠. 마찬가지 홀수가 2번 나오면 1번의 카드가 무조건 2번 뒤집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앞면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저희가 따져야 되는 케이스는 결국 짝수가 3번 나오고 홀수가 1번 나오는 경우를 따져주시면 되고요. 또는 홀수가 3번 나오고 짝수가 3번 다시 홀수가 3번, 짝수가 1번 나오는 경우를 따져주시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4번의 케이스를 바라보나 5번의 케이스 짝수가 1번, 홀수가 3번 나오는 경우는 대칭성에 따라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4번의 경우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때려주면 돼요? 곱하기 2를 때려주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 4번의 케이스에 따라 기준점을 하나 잡을 건데 저는 홀수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홀수를 기준으로 경우의 조합을 모두 다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1이라는 홀수가 나왔을 때라고 가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럼 1이라는 홀수와
나머지 세노마의 짝수를 통해서 들어갈 때 작은 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2라는 짝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2, 3, 4, 5, 6 5장의 카드가 한 번씩 뒤집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4나 6 같은 숫자들은 2, 3이라는 아이들의 카드를 절대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 3이 한번 뒤집혔다면 여기를 다시 한번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 같이 따라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2라는 짝수를 한번 적었다면 2를 반드시 한번 더 적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4번과 5번도 결국은 2번 뒤집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6만 다시 한번 뒤집는 경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는 2로 출발했을 때의 상황은 끝났으니까 1로 나오고 나서 4가 나올 때의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4가 나오게 되면 4, 5, 6을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그럼 아직 2번과 3번은 뒤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앞면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때 4번과 5번은 뒷면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주기 위해서는 2번을 갖고 오거나 4번을 갖고 와야 되지만 2번을 갖고 오는 순간 여기 두 노마가 다시 뒷면으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4번이 나왔다면 그 다음 숫자는 반드시 4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고요. 마찬가지 이제는 6만 뒤집으면 모두 다 앞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경우로 1을 뽑아오고 6을 뽑아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6만 다시 뒤집어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이라는 홀수를 하나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의 조합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3이라는 홀수를 잡아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3이라는 홀수를 잡아놨다면 이때는 2번의 카드와 3번의 카드가 무조건 한번 뒤집힙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뒤집어주기 위해서는 짝수 중에서는 반드시 2라는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3이 나오면 반드시 2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2가 나오는 순간 이제는 4번, 5번이 한번 뒤집히게 되겠죠. 그럼 이 4번, 5번만 다시 한번 뒤집어 주려면 당연히 짝수에서는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4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2, 3, 4, 5는 모두 다 앞면이 유지가 되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6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으로 출발했을 때는 반드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모두 다 끝났을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5라는 숫자로 출발했을 때라고 가볼게요. 그럼 이제 5라는 숫자로 출발했다면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다 한 번 뒤집힌 거예요. 그럼 이제 2, 3, 4, 5가 적절하게 짝수번 뒤집히기 위해서는 2는 반드시 한번 출발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2번과 3번은 무조건적으로 뒤집어 줘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2번을 갖고 오게 되면 다시 한번 2, 3, 4, 5의 아이들은 모두 다 앞면을 유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이후에 그냥 2라는 숫자가 총 2번 더 나와버리면 다시 2, 3, 4, 5의 카드는 짝수번 뒤집히는 상황이라 가능한 케이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케이스로는 5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2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2, 3, 4, 5는 앞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4번, 5번, 6번을 뒤집고 나서 다시 한번 4번, 5번, 6번을 뒤집는 경우까지 나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5가 나오고 나서 2가 나와 있을 때 이제는 6번의 카드만 다시 집중적으로 뒤집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이렇게 7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네들의 숫자들이 배열되는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니까 첫 번째 거는 12가지, 그 다음에 12가지, 4가지 나올 거고요. 여기는 24가지에 4가지, 12가지, 12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적으로 80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4번과 5번을 통틀어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4번과 5번을 통틀면 2배를 할 거니까 160가지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구하는 건 확률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4번 반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이라 주어진 아이의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81분의 5로 정답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81분의 10으로 정답을 끝낼 수가 있어요. 네, 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9번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보시면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사건을 조금 끊어서 가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분명 서로 다른 5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5개의 눈의 수의 곱이 무슨 수가 됐을 때? 홀수가 됐을 때라는 사건을 하나 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의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잡아놓고 출발한다면 5개의 눈의 수의 합이 15가 된다라는 사건을 B라는 사건이라고 잡을 수 있죠.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라 라는 뜻이라서 결국은 조건부 확률, 따라서 A의 전체 경우의 수분에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정답은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 즉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저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들만 나오면 가능하다 맞죠? 그럼 내가 이제 주사위를 5번을 던지고 있고 한 주사위당 홀수는 3개씩 들어있으니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개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교집합 I의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의 조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들은 홀수 1과 3과 5만 가지고서 5번을 더해봤을 때 무슨 수가 되게끔 해주면 돼요? 15라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을 적절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5 나오고 5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3개의 수가 5를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 3, 1, 1 요 경우가 하나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는 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3이 2번 나오고요. 다시 3이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이 한 번 나와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3이라는 숫자가 총 몇 번 나와주면 돼요? 5번 나와주면 15라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의 배열가지수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주어진 아이는 2팩, 2팩분의 5팩 나오겠죠. 그래서 2팩, 2팩분의 5팩을 계산해 주시면 120을 4로 나눈 거니까 30까지. 가운데 있는 경우는 3팩분의 5팩을 바라보는 거라 120을 6으로 나눠주시면 20가지. 마지막은 한 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51가지의 경우의 숫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확률은 NA분의 NA 교집합 B를 구하라 라는 뜻이니까 3의 5제곱분의 51을 구하라 라는 뜻과 같고요. 주어진 아이들의 결과값을 구해보시면 81분의 17이라는 결과를 갖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정답은 분모와 분자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합이 98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노란색 공 4개, 보라색 공 4개, 그 다음에 검정색 공 4개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 12개의 공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원하기를 노란색 공과 보라색 공은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거다 보니까 이웃해도 상관없었던 검정색의 아이를 먼저 배열한 후에 그 사이사이에 노란색 공과 빨간색 공을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라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예시로 한번 잡아놓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검정색 공이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어요. 그럼 요러하게 검정색 공이 4개가 존재를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사이사이에 노란색 공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보라색 공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노란색 공은 4개가 모두 같이 이웃하게끔 들어가도 되지만 적절하게 분할해서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공을 2개 쪼개가지고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2개를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 맨 앞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노란색 공이 들어갔다면 이라고 가정해보면 결국은 보라색 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보라색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 보라색의 공이 세 번째 자리에 들어오는 거 A개, 네 번째 자리에 들어오는 거 B개, 세 번째 자리에 들어오는 걸 C개라고 잡아서 확인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세노마의 합의 결과가 보라색 공 전체의 개수 4개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된다 맞죠? 그래서 결국은 노란색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보라색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으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하나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케이스를 구분해서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검정색 공 4개를 기준으로 노란색 4개가 같이 이웃하게끔 들어갈 때라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우선 검정색 공을 제가 이러하게 4개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4개, 여기. 자, 그럼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생기고요? 5자리가 생기게 되고요. 저는 이제 노란색 공 4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자리 중에 결국 몇 자리를 뽑는 것만큼 한 자리를 뽑는 것만큼 자리의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OC1이라고 해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자리에 노란색 4개를 모두 다 집어넣었어 라고 한다면 이제 보라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가 생기죠? 4자리가 생기고요. 저 4자리에 들어가는 보라색 공의 개수를 A, B, C, D라고 잡아봤을 때 그 네노마의 합의 결과가 얼마가 되게끔 잡아주면 되니까 4가 되게끔 잡아주면 되니까 결국은 4H4가 보라색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5C1 곱하기 4H4를 계산해 보시면 5 곱하기 7C4를 뜻할 거니까 5 곱하기 35를 뜻하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175가지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란색을 한 개의 그룹으로 퉁쳤지만 이번에는 2개의 그룹으로 3개짜리 하나, 1개짜리 하나로 조금 쪼개서 가볼게요. 그럼 이때는 내가 이제 주어져 있는 5자리 중에 노란색이 들어갈 몇 자리를 뽑아주시고 노란색이 들어갈 2자리를 먼저 뽑아주시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선택을 했다면 3개짜리가 첫 번째 자리 들어갈래, 두 번째 자리 들어갈래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즉 배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2패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보라색 공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세 자리에다가 적절하게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3H4라는 경우의 숫자를 갖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놈아들을 모두 다 곱해주게 되면 10 곱하기 2에다가 6C4, 15를 곱하는 거니까 20 곱하기 15가 나와서 결국은 300까지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노란색의 공이 2개, 또 2개로 분할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저희가 적절하게 5자리 중에 2자리를 먼저 뽑을 거고요. 이때는 그룹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배열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C 곱하기 마찬가지 3H4를 통해서 저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5가 될 거니까 150까지라고 끝날 거예요. 이제 네 번째의 경우로 2개 그룹으로 쪼개는 건 끝났으니까 이제는 적절하게 3개의 그룹으로 쪼개 볼게요. 그럼 나는 노란색의 공을 2개, 다시 2개, 1개, 1개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쪼갰다면 제가 앞으로 5자리 중에 세노마의 그룹이 들어갈 몇 자리를 뽑아주시고 3자리를 먼저 뽑아주시고 그 3자리 중에서 2개짜리야 너 도대체 어디 들어갈래? 라는 걸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때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3자리 중에 한 자리를 뽑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보라색 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으니 2자리밖에 없으니 저희는 2H4를 곱해주시면 정답이 끝난다 이 뜻이겠지. 따라서 10 곱하기 3에다가 54를 곱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요노마도 150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색의 공을 한 개 총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4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저희는 처음에 노란색 공이 들어갈 몇 자리를 뽑아주시고
네 자리를 뽑아주시고 이렇게 네 자리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라색이 들어갈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으니 한 자리밖에 없으니 그냥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끝나요? 5가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모든 경우들을 더해주시면 정답이 끝나기 때문에 주어진 아이들 모두 다 더해보았을 때 780가지라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8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프가 조금 너무 작게끔 나오니까 제가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옆에다가 그려놓고 출발 좀 할게요. 여기에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었고요. 2의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요러하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2의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의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당시에 제가 x축은 대충 이쯤에다가 잡아놓고 출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거는 분명 주어져 있는 i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두 노마의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잡겠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y는 t라는 선을 대략적으로 그어놓고 출발해보면 쭉 그려봤을 때 y는 t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p,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q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주어진 곡선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 하자. 그러니까 여기 P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저희가 그은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여기 있는 지점의 X좌표는 구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잠깐 새로운 문자 알파라는 문자를 잠깐 쓸게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알파를 2의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이 노란색 점의 y좌표를 저희는 ft라고 잡은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점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요번에는 왼쪽에 있는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y좌표를 gt라고 잡겠대요. 자, 근데 저희가 이 q라는 점은 2의 2x제곱이 t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의 x좌표를 2분의 1 lnT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주어진 왼쪽 함수에다가 대입해보면 대충 이쯤에 좌표가 하나 찍히게 될 거고요. 그때 당시에 좌표를 GT라고 잡겠다죠. 제가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조금 그어놓고 얘가 GT라고 끝날 겁니다. 제가 함수식은 옆에다가 다시 써놓고 출발을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요 FT와 GT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요러한 극한의 결과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구하기 쉬운 GT 먼저 출발을 해보면 분명 GT라는 아이가 X좌표에다가 2분의 1 lnT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대입해보시면 t 마이너스 루트 t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가지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4g't가 분자로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g't도 한번 구해놓고 가볼게요. 그럼 g't라는 결과는 1 플러스 2분의 1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라고 끝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결과를 잠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극한을 구하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자 전체를 잠깐 HT라고 취급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극한은 T라는 점이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라는 뜻이랑 같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꼴은 9의 F2' 1과 4의 G2'1의 결과의 차를 바라보자 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G2'까지 한 번에 구해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G2'의 T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T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으로 끝나게 될 거고요. 이 자리에다가 1이라는 결과만 집어넣어 주시면 G2'의 1의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FT를 구하는 게 조금 문제인데 FT는 결과적으로 알파라는 새로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게 되면 우선 알파라는 거를 왼쪽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t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나 써놓고 출발할게요. 2의 2알파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의 결과는 t였다. 그 다음에 그 알파라는 결과를 지수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ft니까 이놈아 이고 우리는 2의 2알파 제곱이 ft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f2't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다만 알파라는 새로운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적절한 미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필요한 내용들을 잡아볼 건데 우선은 처음에 t라는 결과가 얼마의 극한으로 보내고 있죠? 1이라는 극한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식을 기준으로 t라는 결과를 1로 극한을 보내게 된다면 이라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t를 1로 보내게 되면 여기 두 노마의 결과는 지워질 거기 때문에 2의 2알파 제곱이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아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라는 결과는 0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되겠죠. 자, 우선은 필요한 조건을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어진 아이를 미분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제가 적절하게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식의 미분은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2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d알파 dt라는 걸 썼더니 요노마의 결과가 결국엔 1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도 똑같이 미분을 시켜보시면 2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d알파 dt는 결과적으로는 f'의 t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라는 결과를 1로 보내게 되면 도대체 d알파 dt는 얼마로 수렴할까라는 거를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t라는 결과를 1로 보내게 되면 알파라는 결과는 위에서 0으로 다가간다라는 걸 찾았으니까 집어넣어 봤을 때 d알파 dt는 얼마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3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노마가 3분의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노마를 통해서 이계도함수를 잡아주는 게 목적이니까 마지막으로 이계도함수도 찾아놓고 가볼게요. 주어져 있는 요 함수를 양변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4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에 d알파 dt는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d알파 dt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d알파 dt도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죠. 2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에 d 제곱 알파 d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아를 f2't. 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t라는 거를 1로 극한을 보냈을 때 이 결과값이 얼마로 다가가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찾은 조건에 따르면 알파라는 결과는 0으로 우선 다가가고요. d알파 dt는 3분의 1로 다가간다는 건 찾았으니까 주어져 있는 식 중에 앞에 있는 부분은 t가 1로 다가감에 따라 4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으로 다가간다는 건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까지의 식은 9분의 4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디만 구하면 되죠? 저희는 d알파 dt의 미분계수 요 놈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요 놈의 식에다가 적절하게 미분을 때려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d알파 dt라는 아이의 결과를 분명 뭘로 알고 있냐면 2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1이라는 결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계도함수라는 아이의 결과가 분모에 대한 놈은 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 파트를 저희가 한번 적어보시면 마이너스에 4 곱하기 2의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노마의 d알파 dt가 한 번 더 곱해지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t라는 값을 적절하게
1이라는 값으로 보내다 보면 알파는 0으로 다가갈 거고요. D알파 DT는 3분의 1로 다가갈 거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어진 i의 이계도함수는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3분의 3으로 다가갈 거니까 3의 제곱분의 위에 있는 i는 00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요 놈아가 마이너스 9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결과에서 주어진 앞에 있는 놈은 2로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F2'의 1이라는 결과를 9분의 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결과에 따르면 주어진 결과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9 곱하기 9분의 2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였죠? 4분의 3을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5라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네, 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9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줘요. 그러면 첫 항도 정수고 두 번째 항도 정수기 때문에 당연히 공차라는 i의 결과도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모든 항의 결과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등비수열 B에는 공비가 양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가나라는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식을 찾아볼 건데 저희가 우선 주어져 있는 식의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A1과 B1의 첫 항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A1과 B1을 둘 다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분명 A4는 B2와 같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K와 B3가 같아지는 자연수 K가 존재합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가와 나 조건은 분명 등차와 등비가 같이 엮여 있는 구조의 식이다 보니까 저는 가와 나의 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명 네 번째 항의 등차 수열과 첫 번째 항의 등차 수열을 서로 빼주게 되면 A4 빼기 A1이라는 이 아이의 결과는 당연히 3D라는 결과를 가지겠죠. 근데 네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뺐다라는 거는 등비 수열에서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뺀 거의 결과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등비 수열처럼 다시 나타내 보면 당연히 첫 항은 A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A 곱하기 R-1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나라는 조건에 따르면 분명 K번째와 세 번째가 똑같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 요번에는 K번째에서 첫 번째 항을 빼게 됐을 때 라는 걸로 공차의 간격을 먼저 잡아볼게요. 그럼 주어진 i는 당연히 K-1에 D라는 결과를 가질 거고요. 이제 요놈아는 B3 세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등비 수열을 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 주어진 i는 A 곱하기 R에 R-1로 끝나게 되겠죠. 다시 쓸게요. A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1로 끝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식을 등차로서의 해석과 등비수열의 구조에서 식을 나타내보면 위아래의 식을 적절하게 연립해서 공차 D와 첫항 A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놈의 식을 적절하게 나눠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K-1분의 3이라는 i의 결과가 R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끝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역수만 취해 주시면 K라는 결과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3R 더하기 4. 자, 그래서 저희는 가와 나 조건을 통해서 결국 K라는 문자와 R이라는 i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그 다음 문장을 바라보니까 급수라는 i가 뭐가 된다라고 주어져요? 수렴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분명 공비라는 i의 결과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준 거 맞지? 따라서 R이라는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니 K라는 i의 자연수는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능한 K라는 결과는 5가 되거나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여기에 범위도 적어 드릴게요. 4와
742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적절하게 저희는 K가 5일 때의 경우와 6일 때의 경우로 케이스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K가 5일 때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K를 5라는 결과로 잡아봤다면 K에 5가 들어갔을 때 R이라는 결과는 3분의 1로 끝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연산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R이라는 결과를 적절하게 첫 번째에 있는 요식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3D라는 아이의 결과가 3분의 2의 A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A라는 아이의 결과를 마이너스 2분의 9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가장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조건에 따르면 모든 항의 결과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첫 항의 결과도 정수가 나와야 되고요. 공차도 정수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주어진 A라는 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D라는 아이의 결과는 우선은 양의 정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요 D라는 아이의 결과는 음의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 D라는 아이는 당연히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D라는 결과를 적절하게 2P라고 잡아놓고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AN이라는 일반항을 2PN에 마이너스 9P가 나오게끔 잡아주려면 11P라고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AN파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AN파이라고 구해보시면 주어진 아이는 적절하게 각변환을 써봤을 때 코사인 11P파이라고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 주어진 아이의 결과는 적절한 P에 따라 그냥 1만 나오거나 아니면 적절한 P에 따라 마이너스 1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아이의 급수를 계산한다라고 써보면 저희가 첫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a라는 결과는 마이너스 9p라고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급수는 bn이라는 거는 첫 항 마이너스 9p에 3분의 1의 n-1제곱이고요. 여기에 1을 곱하든 마이너스 1을 곱하든 절대값을 씌우면 결과는 같으니까 그냥 주어진 결과만 계산해 주시면 끝나죠. 따라서 급수의 계산에 따르면 1-3분의 1분의 첫 항 양의 결과 마이너스 9p를 갖고 오시면 주어진 아이의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27p라고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옆에다가 정리만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케이스 K라는 결과를 5로 구해봤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그 급수의 결과는 bn의 코사인 AN파이 이 주어진 아이의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27p가 나오게 됐고요. 이때 당시에 p라는 결과는 적절하게 음수가 들어가게끔만 잡아주면 되니까 2분의 27의 결과가 가장 작은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K라는 결과를 6으로 잡았을 때라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K라는 결과를 6으로 잡았다면 당연히 공비 R은 3분의 2라는 결과를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에 R의 자리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어 주시면 3D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A라서 A라는 결과는 마이너스 9D라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등비수열에서 첫 항은 양의 정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D라는 결과는 음의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해보시면 DN의 마이너스 10D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똑같이 코사인이라는 걸 좀 구해놔야 되니까 코사인 AN파이라는 걸 구해보시면 코사인의 적절한 각변환에 따라 주어진 아이의 결과는 DN파이라고 끝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D라는 공차가 짝수가 나오느냐 홀수의 구조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어진 아이의 결과에 좀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아이의 D라는 결과가 2P라는 구조처럼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였다면 주어진 아이는 전부 다 1이라는 결과만 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D라는 결과가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같은 걸 집어넣어서 코사인 n파이를 만들었다라고 치면
이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계속 반복적으로 교대로 나오는 아이가 생기겠지. 따라서 이때 당시에는 코사인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급수를 계산할 때도 위쪽의 결과와 아래쪽의 결과를 따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제 주어진 아이를 위쪽에 있는 결과만 구해본다라고 한번 쳐보면 주어진 아이의 급수는 급수라고 적을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전체 절대값은 취할 거고요. 이때 당시에 bn이라는 결과는 첫 항 마이너스 9d에 공비는 3분의 1에 다시 3분의 2의 n-1제곱일 거라 주어진 아이의 결과값이 1 빼기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9d 나온다 맞죠? 그러면 결과상 마이너스 27d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거를 기반으로 또 한번 적어놓고 할게요. 두 번째, K가 6일 때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결과의 케이스는 마이너스 27D가 나올 거고요. 이때 D라는 거는 2K-1, 즉 2P-1의 구조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가장 작은 결과는 27일 거기 때문에 요 놈아는 위의 것보다 작아서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2P-1의 구조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코사인 AN 파이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었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절대값의 마이너스 9d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곱해진 구조예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계산의 결과상 마이너스 1 하나는 그냥 마이너스 9d한테 던져주시고 그럼 여기는 9d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의 n-1제곱은 공비 쪽이랑 같이 엮어서 바라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아이를 급수 공식에다가 때려서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3분의 2분의 절대값이고 d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9d라고 끝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아이의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27이고요. 따라서 주어진 아이의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27d라고 끝나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잘못 쓴 것 같은데 D가 요 놈이 이제 홀수일 때고요. 요 놈이 이제 짝수 구조일 때니까 위에 거는 D가 2P일 때 아래 거는 D가 2P-1의 구조일 때 따라서 이 계산의 결과가 가장 작게끔 해주는 결과값은 D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최소값 M이라는 결과는 5분의 27로 끝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0M의 결과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10M의 결과는 54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30번, 미적분 30번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우선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고요. gx라는 결과를 저러하게 주고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우선 gx를 x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fx의 3분의 2제곱으로 좀 적어놓고 출발 좀 할게요. 근데 이때 당시 주어진 아이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다라고 줘요? 미분이 가능하고 라고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아이는 당연히 0이라는 점에서도 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주어진 미분 가능성의 조건에 따라 우리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에 대하여 x분의 gx라는 결과가 존재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저희가 gx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확인해보면 x의 3분의 1제곱에 fx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요. 주어진 i의 결과는 당연히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분의 fx의 플러스 3분의 2제곱이죠. fx의 3분의 2제곱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i의 결과가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도 어때야 돼요?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fx라는 i의 결과를 당연히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x라는 걸 인수로 가지는 어떠한 3차 함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이때 당시에 우리가 주어진 i의 결과는 어디와 어디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라고 주니까 7분의 19와 3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G'X라는 것의 부호가 주어진 두 노마의 점에서 뒤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뜻인 거 맞죠? 따라서 주어진 i의 G'X를 한번 구해보시면 G'X는 앞에서부터 미분을 해보면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fx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해보시면 3분의 2에 x 3분의 1제곱과 f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f'x 나온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 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끼리 조금 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어진 i의 결과는 3분의 1에 x에 뭘로 묶이지요? 여기가 3분의 1 아니고 3분의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으로 잡아놓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과 f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이제 앞에 거에서는 당연히 fx라는 거 하나만 남게 될 거고요. 뒤에 거에서는 2라는 값 하나, x라는 값 하나, f'x라는 값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주어진 i의 부호를 결정하는 요소는 당연히 중괄호에 있는 i가 부호를 결정할 거다 보니 저희가 주어진 i를 기준으로 한번 대입해서 식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fx라는 i는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 여기에 2x 곱하기 f'x를 할 거니까 여기에 2x 곱하기 2f'x면 f'x가 3x제곱에 2px에 q라고 끝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i의 밑줄 친 부분의 식은 저희가 x라는 걸로 묶어서 조금 가보게 됐을 때 x제곱, 6x제곱, 7x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요. px, 4px, 5px 하나 나오고요. q와 2q가 만나면 3q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분자 파트가 0이 되게끔 해주는 그 i는 여기에 있는 식에서 7분의 19와 3이라는 결과를 가집니다 라는 뜻일 거니까 주어진 i를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시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7분의 5p라는 결과가 7분의 19와 7분의 3의 합 7분의 40의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8로 끝날 거예요. 두 노마의 곱이었던 7분의 3q라는 결과는 7분의 19와 3을 곱할 거기 때문에 7분의 3 곱하기 19 따라서 q라는 결과는 19라고 끝나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는 fx라는 걸 모두 다 구해놨으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5의 결과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라 F5라는 i의 결과는 5 곱하기 25 플러스 5p 더하기 q라는 결과를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p라는 결과에 저희가 구해놨던 마이너스 8을 집어넣고 q에다가 19를 집어넣으면 주어진 i의 계산 결과가 20이라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기하 29번 문제 지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번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2차 곡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2차 곡선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정의를 반드시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문제들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두 초점의 좌표 3,빵과 마이너스 3,빵을 대하여 쌍곡선 C1이 존재를 했대요. 그때 당시 쌍곡선 C1의 두 꼭지점 중 X좌표가 음수인 점을 라지 A라는 점이라 잡았고요. 이 이후에 초점은 F로 동일하면서 꼭지점이 A를 만족하는 포물선을 C2라고 잡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포물선의 준선을 L이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저희가 쌍곡선의 정의가 존재를 하고 포물선의 정의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i의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초점으로부터 여기 만나는 교점까지 주어진 i의 거리는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랑 당연히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상 전혀 같아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같다라고 보자고요. 그럼 이때 당시에 우리는 포물선의 정의를 썼고, 우리는 이제 쌍곡선의 정의에 따르면 제가 파란색으로 길이를 표현해 볼게요. F'이라는 초점으로부터 여기에 생긴 교점까지 파란색의 길이와 F라는 점으로부터 교점까지 거리, 두 거리의 차가 항상 얼마로 일정해야 되죠? 2a라는 값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쌍곡선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시면, 쌍곡선의 하향색의 그래프는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포물선의 정의에 따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분명 저기 있었던 F라는 초점으로부터 A라는 꼭지점까지의 요 초록색 선의 길이가 왼쪽의 준선까지의 길이와 당연히 어떠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초록색 선의 길이는 3이라는 점부터 마이너스 A라는 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A 플러스 3이라 쓸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A 플러스 3이라는 길이를 가지게 될 거라, 저기 주어져 있었던 준선 L이라는 아이는 X가 마이너스 A에서 왼쪽으로 A 플러스 3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주어진 아이가 Y축 대칭, 쌍곡선이 Y축 대칭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1사분면에서 생기는 주어진 교점의 좌표는 당연히 2A 플러스 3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희가 저기 빨강색 가로선, 이 가로선의 길이를 2A 플러스 3부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까지 4A 플러스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하다라는 건 여기 F라는 초점까지의 거리도 4A 플러스 6이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는 적절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것인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주어진 아이에다가 적절하게 체크를 해볼 때 여기 빨강이의 길이가 4A 플러스 6이면 우선은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 F'이라는 점부터 교점까지 요 길다란 파랑이의 길이는 2A를 더 추가했던 6A 플러스 6이라는 길이를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아이의 F라는 초점은 3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빗금치고 있는 부분의 길이는 2A 플러스 3에서 3까지를 뺀 거, 3이라는 길이를 가질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옆에다가 F'이라는 점부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출발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F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2A 플러스 3이라는 X좌표를 기준으로 요러하게 잡았어요. 여긴 당연히 수직일 거고요. 주어진 아이의 빗변이 6A 플러스 6짜리. 요 교점을 저희가 적절하게 P라는 점이라 좀 잡아놓고 출발을 할게요. 그럼 P에서 F까지의 길이는 4A 플러스 6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H라고 설정하면 F부터 H까지는 저희가 왜 3이라고 적어놨죠? 2A 플러스 3에서 3을 빼면 2A라는 길이를 가지죠. 여기 길이가 이제 2A라는 길이를 가질 거고요. F부터 F'까지는 6이라는 길이를 갖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아이의 도형에서 큰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PH의 길이와 작은 삼각형,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PH의 길이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아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6A 플러스 6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A의 제곱을 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4A 플러스 6의 제곱에서 2A의 제곱을 뺀 것과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아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 36A 제곱, 4A 제곱, 32A 제곱, 6A 더하기 6A 제곱해보면 36, 72A 나오나요? 플러스 36. 그리고 36은 빠질 거니까 그냥 72A로 끝날 거고요. 우변을 이제 계산해보시면 16A 제곱, 4A 제곱 뺄 거니까 12A 제곱. 4, 6이니까 48A.
더하기 36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i를 쫙 넘겨서 바라보게 되면 20a제곱은 72a와 48a를 더해줘야 되니까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24a. 마이너스 36은 0이라고 나오는데 어디서 계산 실수를 좀 했네요. 주어진 i의 계산의 결과가 4a 더하기 6 나왔고 6a 더하기 6이 나왔고 f부터 f'까지는 3, 3, 6 나왔고 2a 나왔고 저희가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죠? 6 플러스 2a의 제곱. 저희 아까 전에 죄송해요. 아까 전에 72a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우리 뭘 빼줘야 돼요? 24a를 빼줘야 되잖아요. 어머나 큰일 날 뻔했다. 72a에서 24a를 빼주면 48a죠. 따라서 주어진 i는 48a가 간단하게 지워질 거고요. 20a의 제곱은 36이라고 결과를 가질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a제곱의 값은 그냥 바로 끝난 거죠. 20만 나눠주시면 20분의 36으로 끝나게 될 거니까 5분의 9라는 결과를 가지게 될 거라 분모와 분자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라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27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기하 30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바라보시면 이제 벡터의 내적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우선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AB라는 길이랑 AC라는 길이는 둘 다 2라고 주고 있고요. 여기 밑에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원의 중심을 5라고 미리 설정을 해놨고요. 5에서 A까지의 길이는 1로 제가 표기를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AB가 당연히 지름이다라고 잡아놨으니까 여기에 원과 만나는 요 교점을 M이라 잡으면 당연히 수직입니다라고 나오겠죠.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주어져 있는 벡터의 내적을 조금 해석을 해볼 건데 문제에서 말을 하기를 BA 벡터와 BC 벡터의 내적이 CB 벡터와 CD 벡터의 내적과 같대요. 그래서 주어진 벡터가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가라는 걸 찾아보니까 B에서 A까지의 벡터와 B에서 C까지의 벡터를 내적을 하겠대요. 그럼 저희가 이 내적을 정사형을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BM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따라서 이제 주어진 i의 좌변 결과를 써보면 좌변의 결과는 BM 곱하기 BC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CB 벡터와 CD 벡터를 나타내보면 C라는 점에서 B라는 벡터 똑같이 존재하고요. 내가 D라는 점은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에 존재를 하는데 여기 어딘가를 찍어서 정사형을 내려봤더니 그 두 노마의 길이의 곱이 똑같이 나왔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BC라는 건 공통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D라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겠어요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D라는 점도 수선을 내리면 M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D라는 점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AC 벡터와 AD 벡터의 내적, 그 다음 DA 벡터와 DB 벡터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노란색으로 벡터를 좀 체크 좀 해볼게요. AC 벡터, 저는 여기 있는 점으로부터 C라는 지점까지의 벡터와 A에서 D까지의 벡터, 이 두 노마의 벡터를 내적해보면 정사형을 내려봤을 때 AM 길이와 AD 길이의 곱과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써보기를 2 곱하기 AM의 길이 곱하기 AD의 길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마가 이제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DA 벡터와 DB 벡터, D에서 A 벡터와 D에서 B 벡터까지의 내적의 결과랑 같대요. 그래서 제가 DB도 이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내적의 결과를 써보면 DB라는 거를 정사형 내렸을 때 딱 M에 도달하기 때문에 DM과 DA의 길이의 곱과 같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DA의 길이 곱하기 DM의 길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내적의 결과가 주고자 했던 거는 AD라는 걸 약분 때려놓고 생각해보면
AM과 DM의 길이비를 주고자 한 거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다고. 따라서 우리가 A에서 M까지의 길이를 X라는 길이라고 잡으면 당연히 D에서 M까지는 2배 관계 2X라고 잡을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분명 OD라는 게 선분 AB의 무슨 선?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니까 BD라는 길이는 3X라고 잡아놓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DX 벡터와 BC 벡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주어진 아이를 생각을 해보니 BC라는 벡터는 분명 고정이 되어 있어. 근데 DX라는 벡터가 X라는 점이 원 위에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 길이도 달라지고요. 선분 BC, 즉 BC라는 벡터와 이루는 각도 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길이도 달라지고 각도 달라지면 그 내적의 결과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는 보통 D5 벡터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쪼개서 DX 벡터를 표현하겠습니다. DX 벡터는 D5 벡터 플러스 5X 벡터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저 내적의 I의 결과는 결국은 D5 벡터 내적 BC 벡터 플러스 D5 벡터가 아니라 BC 벡터랑 내적하니까요. 5X 벡터 내적 BC 벡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될 거고요. 이때 당시 앞에 있는 I의 결과값은 고정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I의 결과는 X가 변함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놈이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림에다가 최대 최소 되는 순간을 좀 찍어 볼게요. O라는 점에서 BC 벡터라는 I와 평행한 벡터가 잡히면 최대 최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O에서 오른쪽으로 쭉 쏴주면 여기에 있는 지점을 제가 X1이라 잡고요. 주어진 결과가 최대값을 가지는 순간 이번에는 제가 왼쪽으로 쭉 뽑아내면 OX 벡터를 파랑이의 벡터로 잡아봤을 때 이 점의 좌표를 X2 이때가 최소값을 가지는 순간 이렇게 가겠지.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결과의 최대를 먼저 적어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I의 최대값은 D5 벡터 내적 BC 벡터에다가 OX 벡터와 BC 벡터의 내적이 같은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냥 두 놈의 길이 곱하면 되잖아요. 대신 OX1의 벡터는 1이라는 길이를 가지니까 그냥 BC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소를 표현해보면 똑같이 D5 벡터 내적 BC 벡터에다가 BC라는 선분을 뺀 거지. 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기를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도대체 BC라는 길이가 얼마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내적의 결과가 얼마를 가지느냐라는 것만 구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X라는 길이를 찾아야 되고요. X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닮음이라는 걸 적절하게 활용해 보겠다 이 뜻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그림에 따라 제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연하게 색칠하는 직각삼각형 ABM과 직각삼각형 DAO는 서로 닮음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BA 대 AM의 B가 DA 대 OAB랑 같아야 된다 맞죠? 그럼 그놈아를 가지고 제가 X라는 길이를 좀 구해보면 2 대 X는 3X 대 1과 같고요. 따라서 X제곱은 3분의 2라는 결과를 가질 것이니 X라는 결과를 루트 3분의 2짜리로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희가 BC라는 길이를 잡을 때는 여기에 밑에 O 다시 DBM이라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B에서 M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적절하게 뭐라고 잡을 수 있죠? 루트 OX라 잡을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BC라는 길이 끝났습니다. BC라는 길이를 체크 좀 해놓을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BC라는 길이는 BM이라는 길이의 2배일 거니까 루트 OX의 2배. 그러면 3분의 루트 10의 2배니까 3분의 루트 10. 루트 3분의 10의 2배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DO 벡터와 BC 벡터의 내적이 궁금했대요. 제가 이제 써볼게요. D라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O라는 점까지의 벡터.
요 벡터와 누구의 벡터죠? BC라는 벡터. 그럼 내가 B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C를 향하는 벡터를 쓰다 보면 이 보라색의 벡터 두 노마가 이루고 있는 각은 여기를 뜻할 거예요. 근데 요 노마 같은 경우 당연히 A라는 각과 요 놈의 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90도, 90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라색의 각은 파이 빼기 A라고 갈 거고요. 그럼 우리는 코사인 A라는 결과를 구해놔야 되니까 코사인 A도 구해볼게요. 코사인 A는 2분의 X를 뜻하는 거니까 코사인 2분의 X. 그러면 주어진 I가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짜리를 뜻하죠. 괜찮죠? 그럼 이제 저희는 D5라는 길이도 구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써볼게요. 여기의 길이가 3x고요. 요 노마의 길이가 1이었어요. 그때 여기 있었던 D5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D5의 길이는 실제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9x제곱. 3x의 제곱이면 9x제곱이니까 요 노마 제곱해서 9를 곱해보면 6이라는 아이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1을 빼버리면 루트 5라는 결과를 가지겠지.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D5 벡터 내적 BC 벡터라는 결과를 한번 찾아보시면 주어진 아이의 결과는 D5 벡터의 길이 루트 5 곱하기 BC라는 길이는 2루트 5x인데 저희가 찾아놨잖아요. 2 곱하기 루트 3분의 10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A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루트 3분의 2짜리. 자, 그럼 저희가 이쁘장하게 계산기만 조금 두들겨 보시면 2는 조금 지울 거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5랑 루트 10이랑 루트 1을 곱하니까 10이라는 결과 가진다 맞나요? 그래서 주어진 아이의 내적의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10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결과값은 두 노마의 곱의 결과의 절대값을 취해라 이 뜻이니까 당연히 합차 공식에 따라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을 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절대값 m 곱하기 스몰 m은 앞에 놈의 보라색의 제곱 9분의 100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이었던 9분의 얼마가 되죠? 40인가요? 따라서 9분의 60이라는 결과를 가질 거고요. 요 놈아는 저희가 적절하게 분모 분자 약분 때려주시면 3분의 20의 결과를 가질 것이니 주어진 아이의 결과가 얼마가 되지요? 주어진 아이의 결과는 23의 결과를 가질 것인데 제가 어디서 또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을까요? 3분의 10 BC라는 길이가 3분의 루트 10 3분의 루트 10의 2배 그래서 2개를 계산해 주시면 9분의 100에서 9분의 40이 아니라 이거 제곱하면 3분의 40이죠. 3분의 40이니까 다시 계산할게요. 3분의 40을 뺄 거고요. 그러면 이제 9분의 얼마를 빼는 거죠? 120을 빼는 상황이라 주어진 아이의 결과는 마이너스 9분의 20의 결과를 가지겠네요. 따라서 이노마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우리의 계산 결과상 분모 분자 결과의 합은 29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